오늘은 정말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전개 상황을 분석할 예정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모든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란에서 나온 최신 소식인데 다시 한번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신 소식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이란을 공격하고 보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미국 장군들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미국의 탄약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지고 있다고 경고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전쟁을 치를 여력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내부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고 미국 정부 내부에도 많은 혼란과 불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게스트도 모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제 공동 진행자인 리포터 파이어 미디어의 알렉스에게 마이크를 넘겨 오늘 저녁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러스.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Let's Talk Geopolitics에서 막대한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전 세계적인 이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합의를 약속한 쪽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는 어디에 있나요? 그게 금융시장을 위한 펌프 앤 덤프였던 건가요? 그것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이야기는 넘기고 마란디 교수님을 다시 모십니다. 미국의 폭격 아래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격화되는 폭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수천 명의 이란인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중동을 넘어 우크라이나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헤드라인에서는 군산복합체와 끝없는 미국의 자금 지원으로 인해 승산 없는 전쟁에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게스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란디 교수는 주권 국가인 이란에 대한 중요한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언론의 필터를 벗어난 현장의 진실된 분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미란디 교수님,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과 훌륭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저희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 주셨고 저희는 교수님의 통찰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8월 9일인데 현재 상황에 대한 교수님의 전반적인 견해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발언을 봤는데 이제는 그의 대통령 임기에서 흔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심각한 탄약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내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최고 장성들조차 도널드 트럼프에게 경고하려고 하죠. 이건 강행할 수 없습니다라고요. 이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어떻게 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여기 테헤란에서는 사람들이 뉴스를 아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식통이 있죠. 서방과 이란 양쪽의 소식통 모두에서 이런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탄약과 미사일 등에서 큰 부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며칠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군사태세는 이것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군은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밝혔듯이 만약 미국이 이란의 민간 인프라를 공격한다면 이란은 즉시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번 공격 내내 미국과 협력해온 페르시아만 지역의 대리 세력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권에 관해서는 그건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이란과 전쟁을 벌여서 성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미국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지 탄약이나 재정 지원,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습을 수행하려면 그들에게는 미국 비행기가 그들의 전투기에 연료를 보급해줘야 합니다. 이란으로 향할 때도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에게도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이 12일간의 전쟁, 그 전격전을 벌였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협상하고 있을 때 6일, 7일이 지나자 네타냐후는 자신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트럼프에게 빠져나갈 방법을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2일이 지난 후 이란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란은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이란의 군사 능력이 그때보다도 더 커졌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개월 전에 봤던 48일간의 전투 동안에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능력은 더욱 정밀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사일 방어 전력이 점점 바닥나고 있으며 이 지역 전역에 있는 미국의 대리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는 40일간의 전투 동안 미국은 탄약 부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탄약이 있든 없든 저는 미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전쟁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제가 말했듯이 민간 인프라를 공격한다면 그러면 저는 우리가 즉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열리고 그들이 이 지역 전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설이 불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저는 전체 심리가 바뀌고 더 이상 아무도 시장을 조작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시장이 붕괴되며 앞으로 수년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대공황이 될 것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는 사실상 우리가 이번 석유 산업의 혼란으로 인한 전체적인 경제적 여파를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저는 지난 2달 동안 중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실제로 휘발유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숨통이 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현지에 다시 돌아와서 매우 흥미로운 화제거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이란에서 모든 걸 파괴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왜 그냥 일을 끝내고 해협을 열지 못하는 거지? 기름값 좀 내리자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분쟁의 끝에 전혀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들의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조작에 대해 언급하셨죠? 알렉스를 모셔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도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워런디 교수님,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시장에서 제가 보는 것은 미국 행정부의 마법과도 같습니다. 제 말은 그들은 자신들이 깊은 협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쇼를 시작할 때 보여드린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트럼프가 자신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부는 트윗에 대한 조기 정보를 얻기 위해 10만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국과의 합의가 일주일, 한 달, 2달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베셋, 재무부. 미국 재무부를 책임지고 있는 베셋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요? 글쎄요. 만약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봉쇄의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미국 사이에는 어떠한 협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말을 벌써 5달이 넘도록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5달이 훨씬 넘었죠. 이란에 대해 나는 이란인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합의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란 국민을 말살할 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는 이란 민족을 쓸어버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협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그가 하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트루스 소셜도 읽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제 앞에 뜨지 않는 한 말이죠. 하지만 그냥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마도 기분 변화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는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은 말했고, 어제 우리는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의장의 성명을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최고 국가안보회의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는 적어도 그 최고 국가안보회의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란이 미국과의 추가적인 대립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제 해석입니다. 하지만 현직 최고 국가안보회의 의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이 지역의 모든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팔레스타인, 물론 이란, 레바논을 언급했습니다. 예멘, 그리고 이라크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양해각서, MOU와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접근 방식입니다. 양해각서, MOU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양해각서, MOU에서 레바논을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외의 전선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전선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가자 지구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예멘, 이라크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란 측은 이 성명을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어떤 협상에서도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간다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며칠 안에 미국이 또 다른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란 측은 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곳에서는 미국이 결국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언젠가 협상으로 돌아가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싶어 한다면 이란 측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양해각서 MOU의 외근월의 완전한 이행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측의 해석 또는 이란의 양해각서 MOU 세이더에 대한 이란의 해석은 어제 더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란이 양해각서 유에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양해각서에 대한 최대한의 해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란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사이러스, 우리 이번 주 내내 이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이건 마치 리부트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죠. 이게 또 30일에서 60일 정도의 휴전을 가져올 거라고 하죠. 마치 20일에서 30일마다 다시 초기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금융시장에 주목하는 한 가지 이유는 파생 상품을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시장 개장 한두 시간 전에 정말 이상한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시장이 월요일 아침 9시에 열린다고 생각하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선물시장은 일요일 밤에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런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꽤 심각한 일입니다. 제 말은 평범한 미국인들은 이 행정부 때문에 자신들의 금융 거래에서 강제로 손을 떼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높지만 우리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다고요. 제 말은 이란이 언제쯤 여러분과 협상하는 건 정말 좋았어요 라고 말할까요? 당신들은 우리를 석기 시대로 폭격하려고 했지만 그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언젠가 그냥 이제 더 이상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협상가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테니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란 협상가들은 미국 측과 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유일한 일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발표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항구에 봉쇄를 가하고 있는 한, 그리고 미국이 양해각서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그렇다면 정상화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지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무역 정상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인들은 미국 측과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오가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건 항상 그래왔던 일입니다. 지난 47, 48년 동안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협상은 우리가 이전에 2번 봤던 것처럼 아니요. 그건 지금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만과의 협상은 끝났습니다. 이란인들과 오만인들은 상황이 진정되면 해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관리될 것입니다. 이란인들이 해협을 통해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감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통행료도 요구할 것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벤스는 이란인들이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란인들은 통행료를 받을 것입니다. 네, 교수님,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란은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9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조건 중 하나는 미국 정부가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3,300억 달러의 보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흥미로운 조건 중 하나는 앞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7%의 통행료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미국이 행동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이 수로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논점들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구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위협과 모욕을 중단하라는 것 등입니다. 미국이 레바논, 팔레스타인, 예멘, 이라크에 있는 이란의 동맹국들에 대한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상봉쇄 해제, 미군 철수, 제재 해제, 동결자금 해제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위반될 경우 선박에 20%의 추가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내세우는 매우 강력한 요구 조건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이 해당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들으셨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방금 읽으신 내용 중 일부는 최고 국가안보회의 현 의장이 발표한 성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늦게쯤 그 위원회에서 아마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란이 강경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이란의 동맹국들은 전쟁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끝나야 하고 그리고 이란의 자산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중 일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선박의 통과를 막는 것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일부는 언론의 추측일 뿐이고 일부는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수료가 어떻게 될지, 몇 %가 될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정권과 연관된 선박은 확실히 금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선박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권에 속하거나 정권과 연관된 선박들이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활동해왔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만의 아랍 왕정 정권들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무역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무역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선박들이 시온주의자이거나 이스라엘인 소유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금지될 것이지만 미국 선박의 경우에는 어떤 상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박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군함, 군함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 선박입니다. 이란이 미국 해군 함정의 통과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해군 함정이 통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양해각서가 완전히 이행된다면 일반 미국 선박의 경우에는 어떤 상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언급한 다른 문제들, 즉 도난당한 자산과 팔레스타인, 예멘, 이라크, 레바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제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읽어봐야 하며
그러면 이란이 어떤 입장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관점에서 보면 이 메시지, 이 평지는 양해각서 MOU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행될 때만 저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은 저는 미국인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카누는 물론이고 배조차도 타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방금 본 기사나 영상인데 모란트 교수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농담이 이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이건 한번 실제 들어보시죠. 상황입니다. 이 영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말하자면 그가 저는 나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종말론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그 해협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인들이 그곳을 병목 지점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그 해협이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또 다른 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해협을 통해 이동하는 에너지의 50%, 어쩌면 70% 이상, 이 앞으로는 지하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관해서는 저는 당신이 일부 자금을 회수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관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돈을 지불한 미국 국민들이 그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들이 실제로 더 많이 지불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 부담을 흡수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세요. 저는 대법원 소송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업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다시 기업들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이 그 돈을 걷어들였죠. 그리고 그중 일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UPS나 FedEx 혹은 DHL 같은 해외 배송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그런 배송에는 관세가 붙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직접 내야 했습니다. 당신이 그 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결국 그 돈은 다시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모든 민주당계 주 법무장관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돈이 기업들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게 바로 미국 재무장관이 한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해협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50에서 70% 정도는 아마도 일어날 수도 있는 파이프라인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소문에 따르면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Liberation Day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가져간 1660억 달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 돈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네. 그 돈이 기업들이 가져갔든 아니면 대중에게 다시 돌아갔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바로 이 슬라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미국인들로부터 걷어들인 모든 관세, 즉 1660억 달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돈은 아마존, 애플 같은 기업들이 걷어들였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대법원에서 무산됐습니다. 미국 내 기업들에게 1000억 달러가 다시 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직접적인 소비자들에게도 돈이 반환되었습니다. 아마도 0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0억 달러가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가 주가가 부풀려진 셈이죠. 이 금융회사들의 분기보고서에 다시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좋은 실적을 보고했죠. 네, 왜냐하면 이들이 약 1000억 달러의 환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담은 납세자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모란디 교수님께 드립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산트가 앞으로 몇 년 안에 그중 50, 70%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강연 첫 부분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전에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군산복합체와 대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평범한 사람들, 즉 일반 시민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손해만 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석유는 아시아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석유를 홍해로 운송하고 싶다면 우선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가동해서 석유와 가스를 홍해로 보내야 합니다. 아니면 터키를 통해 하려고 해도 이라크나 시리아를 거쳐야 하는데 이 지역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지 않은 곳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 홍해를 선택한다 해도 예멘이라는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파이프라인이 있다 해도 이 나라들이 이란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미국과 함께라면 그 정유 시설들과 유전, 그리고 가스전들은 여전히 페르시아만 안에 있거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정유 시설과 유전, 가스전이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받는다면 그 파이프라인이 지하에 있든 지상에 있든 공중에 있든 바다 밑에 있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만약 석유와 가스의 원천이 파괴된다면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모든 다른 제품들, 비료, 헬륨, 황, 그리고 세계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이런 모든 제품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난 5개월 반 동안 했던 말이나 그와 그의 상사가 했던 말도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우디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전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장기적으로 살아남는다 해도 영구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미국이 전쟁을 재개하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타격한다면 이 나라들은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사막 지역의 정권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석유와 가스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여름에 전기가 나가면 모두 떠나야 할 겁니다. 만약 이란이 석유와 가스 시설을 파괴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든 닫혀있든 석유와 가스 생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이미 보유 자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메가 프로젝트에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들은 예멘에 대한 집단 학살 전쟁에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월드컵과 다른 여러 가지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 6개월은 그들에게 매우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들은 이미 미국에 있는 자금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채권과 주식을 팔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본이 점점 더 압박을 느끼고 있는 시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미국에서 보유한 채권을 팔기 시작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페르시아만이 미국의 수조 달러가 투자될 부의 원천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 때문에 미국에 있던 자금 중 일부가 점차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이 포위전이 몇 달 동안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엄청나게 많은 소비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소비 사회입니다. 네, 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르게 이들은 자신들의 비축분을 빠르게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점점 불만을 갖게 될 겁니다.
제 말은 이게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걸 밀어붙이려는 이유 중 하나인가요? 초대형 공동방위 협정을 맺어서 제5조에 따라 우리가 공격당했다. 우리가 이 협정에 서명한 다른 나라들에 연락하자라고 말할 수 있게 하려는 건가요? 이 초대형 공동방위 협정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실제로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터키와 파키스탄 정도라고 생각해요. 제 말은 파키스탄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즉 군사관계에서 돈을 벌고 있죠. 그리고 터키는 분명히 드론이나 다른 물품을 팔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오늘만 해도 예멘이 자국에 대한 사우디의 개입에 보복하기 위해 공격을 했어요.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또 다른 정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럼 터키 공군은 어디에 있나요? 터키 해군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알다시피 그리고 터키와 파키스탄은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미국도 예멘과의 전쟁에서 실패했죠. 그리고 물론 이란도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멘을 상대로 했을 때조차 미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터키나 파키스탄이 예멘을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은 이 집단이 가자지구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부 레바논 점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남부 시리아 점령이나 서한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 청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인들은 그들은 수년 동안 예멘의 봉쇄를 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두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공격자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터키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분노가 많습니다. 이 문제, 이 서명식에 대해 에르도안 자신의 정당 내에서도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인들에게 유일한 해결책.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멘과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모든 나라들의 지원을 받아 예멘에 대해 집단 학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에미리트가 예멘에 한 일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가자지구에서는 그곳 사람들은 정말로 방어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에서는 전 세계가 깨어나 이스라엘 정권에 등을 돌렸습니다. 예멘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맞서 싸울 무장 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홍해에서는 의약품과 식량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봉쇄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여기에 가담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사우디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멘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때보다 훨씬 더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 모든 나라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사우디가 현명하게 할 일은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예멘과 화해하고 이라크와 화해하며 이 지역에서 미국 공군기지 역할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 공격적인 길을 가고 누군가가 자신들의 공격을 감행할 때 보호해 주길 바란다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좋은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흥미로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통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컷 베선트의 영상을 봤고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 마르코 루비오, 스컷 베선트 같은 인물들을 보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선전해 퍼뜨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제 말은 마르코 루비오는 어제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도널드 트럼프가 평화의 대통령이라고 선언했고 우리 모든 미국인들이 그의 놀라운 리더십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는 정말 아무런 도발도 없이 이란에서 전쟁을 시작했고 그 외에도 많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캐나다의 주권을 위협하기도 했고 맙소사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를 빼앗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몇 주 사이에 다시 그 문제를 들쑤셔 놓았죠. 흥미로운 점은 교수님, 여기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하나의 통찰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확히 그렇죠.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도 쿠바를 목조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쿠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원래 플로리다 출신이라서 제 고향과도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완전히 혼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선전 포인트들이 있죠. 알다시피 스콧 베슨, 그러니까 보셨겠지만 그가 마지막에 민주당을 깎아내리려고 했잖아요. 모든 게 왜곡되고 선전으로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미국인들이 진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걸프 전쟁 때를 돌아보면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미국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였죠. 미국이 20년 전에 이런 전쟁들을 치렀지만 우리 미국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기름값이 치솟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 여유조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아무런 부재책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었죠. 그래서 중간 선거 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프로골프 리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자금이 무한하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 수십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널드 트럼프는 많은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 대회들이 많이 열렸죠. 흥미로운 점은 교수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철수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걸 할 돈이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시다시피 이 분쟁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골프장에서 열리던 골프 대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에게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온 셈이죠. 그들은 이제 필사적으로 추가 자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 펀드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골프 리그에 자금 지원해 줄 수 있나요? 트럼프의 골프장에서 이 골프 대회를 열고 싶거든요. 도널드 트럼프는 그 골프장에 자기 자신의 금동상을 세우기도 하죠.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 지역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것 말고는 미국이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일이 일어날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란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었고 이란은 확실히 그 부분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말은 저는 시카고 대학교의 로버트 페이프 교수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수년간 경고해온 에스컬레이션 트랩 모델로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실제로 2024년까지 백악관의 자문을 맡아왔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또 놀랍지 않게도 도널드 트럼프가 그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는 거의 20년 동안 미국 정부의 자문을 해왔고 공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모델들을 가르치면서 왜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에게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프 교수님 본인도 말씀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여기서 중간선거 이전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물러서지 않는 한 나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서는 어떤지, 저는 그 지역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란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들이 이란이 얼마나 굳건히 버티고 폭풍을 견뎌내며 실제로 이 지역에서 훨씬 더 강한 세력이 된 것에 정말 감명받았나요? 저는 우리가 정말로 이란이 중동에서 새로운 권력 중심지로 떠오르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주목하기 시작했나요? 네. 그리고 이란은 전통적으로 이란에 대한 모든 뉴스가 부정적이었던 세계 일부 지역에서 매우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란은 47년 동안 정말 끔찍한 나라로 여겨졌죠. 이것은 제가 테헤란 대학교에서 학자로서 오리엔탈리즘을 연구하거나 오리엔탈리즘을 다루면서 계속 겪어온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과 문학, 영화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또 저의 정치적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두 분 신사분들과 함께하는 것처럼요. 엄청난 변화, 대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저는 친구들의 책을 홍보해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들은 플린트와 힐러리 레버의 Going to 테헤란이나 앨리스 오 크룩의 레지스턴스 같은 책을 사서 읽어야 이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6개월 전보다 이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선전선동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비록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 지역의 그들의 동맹들처럼 그들의 지지자들, 알다시피 그들이 남아시아나 서아시아,
혹은 나토의 여러 나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끊임없이 이란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주 동안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간파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전역, 아시아 전역에서 이란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겨냥한 선전이 퍼져도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선전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물론 선전은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자체가 제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선전이 국내외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으니까요. 제 생각에 미국에서는 두 분이 저보다 이걸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몇 년 전이나 특히 10년, 20년 전과는 달리 선전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브라질에서 아주 유명한 마르크스주의자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주요 사상가 중 한 명이 제 친구에게 말했는데 그 친구도 브라질의 좌파 언론인입니다. 이란인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나는 시아파 무슬림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이것은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굳건했는지에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두가 혹은 이란 밖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란의 우호적인 사람들조차 이란이 전쟁에서 며칠 만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2일 전쟁 때도 그랬고 특히 이번 전쟁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매일 밤 거리로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중에는 수천만 명이 장례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란을 둘러싼 선전 프레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거나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몇 년 전과 같은 영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란디 교수님, 며칠 전에 당신과 앨런 더쇼위츠 씨의 꽤 다채로운 토론을 봤습니다. 이건 아직 보지 못한 시청자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사이러스 씨에게 넘겨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논쟁을 주고받았거든요.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스, 당신은 거의 모란디 교수님의 논점을 외울 정도네요. 저는 그 영상을 10번 이상 봤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가 자신의 넥타이가 다윗의 별을 보여주고 자신이 시오니스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넥타이를 카메라 앞으로 들이밀려 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이제 사이러스 씨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교수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 없습니다. 제가 하지만 가서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상호작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피어스 모건의 쇼 특성상 저는 토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1대1로만 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피어스 모건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 토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진지한 사람들이 말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끔 정말 괜찮고 진지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보통 시오니스트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고함치면서 그들의 말을 방해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냥 거짓말을 해서 그 진지한 게스트들이 발언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거절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저에게 이 토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한 명만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특별히 기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토론 프로그램이나 적대적인 기자들을 상대할 때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특히 주류 언론은요. 그들은 거의 항상 적대적이거든요.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서 저도 어느 정도는 감정이 북받쳤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아시잖아요. 매일 아침. 정말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마 1, 2분 안에. 제가 항상 가장 먼저 보는 것 중 하나가 가자지구에서 온 이미지들이에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확인할 때.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를 확인할 때. 거의 항상 그래요. 마지막, 다시 말해서 2, 3분 동안 가자, 지구에서 온 이미지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건 끝이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건 작년에 집단 학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집트에 갔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지역 지도자들이 갔죠. 그들은 팔레스타인 데이를 배신했어요. 그들은 거기에 가서 평화협정, 휴전협정에 서명했어요. 모두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죠. 그들은 트럼프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거의 1,4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던 그 움직임 기억하시죠? 호주에서, 스페인에서, 유럽 전역에서 우리가 봤던 그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런 시위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죠. 정말 대규모였고 정말 특별했어요. 하지만 이 합의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트럼프와 이집트 지도자와 함께 무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온 사진을 한번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동력이 무너졌고 집단 학살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오랫동안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토론 중에 제가 조금 열정적으로 말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되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지켜본 사람들에 따르면 잘 진행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속상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도 바로 우리 앞에서 보이고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도 그렇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가자지구에서의 사망자 수는 일부 통계에 따르면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숫자들이 발표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약이 없어서, 그리고 당국이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우리 셋 중 각자 무언가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 약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테헤란의 평범한 사람들, 그 도시의 이웃과 친척, 친구들, 출근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약을 복용하고 있고 만약 그 약이 없다면 그들은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자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 예를 들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특별한 식단을 따라야 하고 아무거나 먹을 수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도 죽게 됩니다. 그들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인구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 읽거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일입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이런 허구, 소설 속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지 실제 세상이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치 악당이 현실을 풍자한 캐리커처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보다 더 나쁠 수도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홀로코스트 부정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홀로코스트 부정론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막을 수 있는 집단 학살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해요. 네, 정말 충격적이죠. 제 말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미국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면요. 그리고 많은 지방선거에서도 민주적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전역의 많은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있는데 확실히 더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정치에서, 특히 미국에서 보는 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추를 극으로 밀어붙인 이후로 말이죠. 사람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차이점은 소셜미디어의 차이죠.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가 트위터, 지금은 X라고 불리는 곳을 열 수 있게 된 거예요.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20년 전 미국이 이 지역 전역에서 전쟁을 시작했을 때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이미지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중동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게 바로 판도를 바꾼 점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기자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던 한 남성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는 몇천 명의 팔로워에서 몇 달 만에 1,5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진작가였기 때문이죠. 영상 촬영자이기도 했고 매일 가자지구에서 날것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다시 말해 당신이 그 왜곡을 보려고 해도 이 사람은 알다시피 중국이 뒤에 있다. 그들이 가자지구를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성장하는 방법은 무언가를 올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 문제에 매우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미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에이펙의 지원을 받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당신은 이스라엘로부터 얼마나 많은 자금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그건 당신의 선거운동의 큰 악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런 후보가 당선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심지어 공화당 유권자들조차도 매우 좌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치 야, 여기는 미국이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공화당도 우리 공화당이 미국 우선주의 정당 아니었어? 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는 이스라엘 주인들에게 종속되어서 전쟁을 강요받고 있어. 그건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 루비오도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건 이스라엘 때문이야.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듣는 건 드문 일이야. 적어도 너희는 실제 의도가 뭔지 말해줬으니까. 하지만 내 생각에 이건 미국에서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네가 말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나는 이 지역의 더 많은 나라들이 이란에게 고마워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어. 이란이 나서서 실제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 상황이 곧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그에 가까워지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미국이 매우 취약한 처지에 놓였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더 강하게 나가서 공격을 선택하든지.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위협을 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우리는 이란 국민을 전멸시킬 거야. 모든 민간 기반 시설을 폭격할 거야. 라고 말이지. 알다시피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만약 그걸 실제로 실행한다면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세계 경제의 종말이야. 정말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이 사람들에게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상황을 최소화하려고 사용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점은 이건 제가 피어스 모건 쇼에서 토론할 때도 말했던 부분인데 미국의 젊은 유대인들 중 44%가 모든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2배의 선전을 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류 언론의 선전도 접하고 그리고 그들은 시오니스트 커뮤니티의 선전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다시피 그리고 그들에게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기성세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유대인들 중 44%는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동등하게 나란히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란의 입장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든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6%가 집단 학살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국가 해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미국의 젊은 유대인들이 미국의 다른 모든 젊은이들처럼 그들은 선전물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란과 이란에 대한 선전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시오니즘, 민족 우월주의, 이스라엘 정권과 관련된 선전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저도 당신과 완전히 동의합니다. 이 일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 말은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냥 승리를 선언하고 물러나서 양해각서 MOU 합의를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교수님, 지금 테헤란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일상은 어떤가요?
혹시 최근 소식이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교수님께서 직접 현지에 계시니까 그런 시각을 듣는 게 항상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그곳에 살고 계시고 매일매일 직접 보고 계시니까요. 테헤란시에서 지금 이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리고 그들은 현재 어떻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나요? 만약 오늘 테헤란에 오신다면요. 택시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도시를 가로지르거나 지하철을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주 평범한 도시, 꽤 발전된 도시를 보게 될 겁니다. 잘 정비되어 있고 매우 깨끗합니다. 매일 밤마다 쓰레기는 시에서 수거해 갑니다. 하지만 식당들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상점들도 사람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만약 상점 주인들에게 가서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상점 주인들이 매출이 줄었다고 말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내를 돌아다니기만 하면 그걸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분명히 말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제 말은 그냥 시내를 차로 돌아다니기만 하면 아마도 어떤 피해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해외 사람들은 테헤란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테헤란은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리고 미국이 쏘는 그 미사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쏘는 미사일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는 파괴할 수 있지만 동네 전체를 파괴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아파트 건물이 있는데 네, 제가 있는 곳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걸 파괴했어요. 그들은 그 건물에 있는 한 사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미국이 정밀 타격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모든 사람을 죽이고 가족 전부를 죽이는 거죠. 가자지구에서 하는 것처럼요. 그들은 이런 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이 AI, 이름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파더였던 것 같아요. 파더 고즈 홈인가 뭐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가면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내고 건물에 미사일을 쏴서 아이들이랑 아내, 그리고 대가족, 이웃들까지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테헤란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파괴하곤 했죠. 종종 특별히 누가 그 안에 있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전쟁 중에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군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던 아파트 단지를 폭격했어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군에서 주는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을 주려고 했던 거죠. 전쟁 중이었으니까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주려고 했어요. 가족들이 집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둘 중 한쪽이 그 건물을 폭격해서 그 여성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곳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누군가의 집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여성들을 죽였어요. 하지만 지금 테헤란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파괴된 건물들을 볼 수 없어요. 운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우연이라도 그렇지 않으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여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에 가보면 매출이 줄었다고 말할 거라고 확신해요. 네, 그건 이해할 만해요. 제 말은 그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건 흥미로운 통찰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미국에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걸로 이란은 타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파괴됐고 모든 게 폐허가 됐다고 말이죠. 이란은 여기서 선택지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바로 전쟁의 안개이죠. 미국에서 우리가 듣는 선전,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 우리가 듣는 건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이란은 해군도 없고 군대도 없고 공군도 없다고 하죠. 모든 게 타격을 받았고 모든 게 파괴됐다고요. 그리고 제 간단한 반박은 이거예요. 그럼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되고 있죠? 열려 있나요? 우리 사업이 그리고 또 그곳을 만약 통과하고 모든 있나요? 것이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이 파괴된다면 당신들이 둘 다 물어본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만약 모든 것이 파괴된다면 그들이 왜 만들어야 하냐고. 그들이 왜 석유와 가스를 위한 지하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군대가 없고 군사력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그러면 미국과 동맹인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은 아주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평소처럼 석유나 가스를 수출하면 될 텐데요. 이야기 속의 모순점들이 정말 대단하죠. 이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요. 한편으로는 이란이 끔찍한 나라라고 하면서
부패했고 지도자들은 미쳤고 자치 능력도 없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안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동시에 항상 세계에 떠오르는 위협이라고 하죠. 점점 커지는 위험이라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거죠? 만약 무너지고 있고 망가져 있고 붕괴되고 있다면 어떻게 세계 안보에 임박한 위협이 될 수 있죠? 동시에 둘 다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그게 바로 내러티브가 작동하는 방식이니까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비록 일관성이 없더라도 사람들은 그래, 그런가 보다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그래 라고 말할 거예요. 그게 맞는 말처럼 들리네요. 알잖아요. 그건 세계에 대한 위협이에요. 동시에 곧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종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죠. 둘 다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걸요. 맞아요. 네, 저를 음소거로 지금 해주세요. 음소거 미란디 상태입니다. 교수님. 오늘 저녁에 보내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틀어드릴 겁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먼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팟캐스트에 출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방송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7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시청했어요. 그 방송을 마치기 전에 사이러스와 저는 당신께 여쭤보려고 했어요. 저희가 당신의 X 계정을 홍보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 시청자들이 당신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신이 해오신 그 힘든 노력에 대해서요. 사이러스, 원하신다면 여기에 덧붙여 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는 항상 보답하고 싶어요. 저희가 당신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말로 당신께 감사드려요. 분명히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에 감사드려요. 5달 내내, 정말 24시간 내내 일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으셨죠? 저희가 당신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일이나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시청자들도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선전의 이면을 꿰뚫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점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계정이 삭제돼서 거기서 홍보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트위터 계정만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건 예전에도 말했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말했는데 아마 당신의 시청자들 중 일부는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했다는 걸 알아서 좀 지겨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Going to 테헤란이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 책은 2명의 전 백악관 관리가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란인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극단주의자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Going to 테헤란은 정말 읽어볼 만한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란에 대한 많은 신화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힐러리 레버렛은 유대인입니다. 글렌 레버렛, 그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 책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은 2명의 전 백악관 관계자가 이 책을 썼어요. 이 책 때문에 그들은 적대시당하고 소외당했고 결국 정치계를 떠났어요. 그는 학계로 갔어요. 힐러리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지만 그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멸시당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어요. 만약 미국이 이런 식의 악마화를 계속한다면 이것이 결국 갈등으로 이어질 거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분석가들이 이 적대감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이 두 훌륭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마도 우리가 오늘날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으로, 제가 말했듯이 앨리스터 쿡의 저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다시 말해 저처럼 나쁜 사람도 아니고 무슬림도 극단주의자도 아닌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하지만 그의 책은 저항의 축 뒤에 있는 저항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좋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죠? 왜 헤즈볼라는 헤즈볼라고? 왜 예멘은 예멘이며? 왜 이란은 이란인가? 그리고 왜 이 집단들이 이렇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데 집요하다는 것. 그 대상이 쿠바든 베네수엘라든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테이트든 팔레스타인이든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이란과 이 지역의 사람들이 믿는 이데올로기적 틀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두 분이 해주시는 훌륭한 일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당신들의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다면 그건 게스트 때문이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책을 저희 페이지에 올려두었고 또한 당신의 X 프로필도 올릴 예정이니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이 끝난 직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화면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앨런 더 쇼위츠의 공개적인 망신에 45초를 더 드리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즐겼으니까요. 이 클립을 재생한 다음에 한 번 더 코멘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 당신은 짧은 사악한 마음을 클립이 가진 있습니다. 괴물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누구든 죽일 수 있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 집을 폭격할 수도 있고 내 가족과 함께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권이 내 집을 폭격할 때까지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전하세요.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이러스. 얀슬링 씨, 안타깝게도 진심으로. 이 사람들은 이런 데 능숙해. 내 말은 이건 정말 미친 거야. 실시간으로 그걸 보는 건 정말 강렬하거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피어스 모건 채널에 가서 전체 토론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었죠. 엘라난 더쇼이츠가 그 방송에서 뭘 해가고 있었는지 그의 의도는 아주 분명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우리 눈앞에서 집단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집단 학살 부정론자들이나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도 있죠. 제 말은 우리는 학교 교과서에서 나치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읽어봤잖아요. 독일 정권이 저지른 범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히틀러 정권이요. 하지만 그때는 말이죠. 만약 누군가가 글쎄요. 독일 어딘가에 살고 있었다면 독일 서부,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들은 아마 이런 죽음의 수용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소문을 들었다 해도 주변 사람들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했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제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학살이 일어난 지 불과 5분밖에 안 된 때였어요. 누군가가 그 장면을 촬영해서 업로드했거나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죠. 우리는 그걸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 같은 이들은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죠. 혹은 피어스 모건 같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범죄를 부정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의 집을 폭격하는 겁니다. 레바논이나 가자지구에서 그들은 그냥 무차별 폭격을 하죠. 그들은 거기에 누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 번에 걸쳐 한 번의 공격으로 수백 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사령관을 목표로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을 노리기 위해서 온 동네를 쓸어버리는 겁니까? 알다시피 단 한 명을 위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도 그저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던 것뿐이죠. 제 말은 이 사람들은 인큐베이터에 있는 신생아들의 생명줄도 뽑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알다시피 그들은 감옥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집단 성폭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성폭행한 사람들이 나중에 TV에 나와서 유명인사가 되기도 하죠. 제 말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대체 어떤 디스토피아입니까? 그리고 주류 언론인들은 그냥 외면하고 유럽의 국회의원들과 정부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디스토피아적인 일과도 같습니다. 만약 이게 영화라면 저라면 그 영화를 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너무 허구적이라서 저는 앉아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의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모든 계층의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얻게 되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교수님,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큰 기쁨입니다. 훌륭한 통찰과 이 일에 대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교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 내용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면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훌륭한 통찰을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